조국이 그냥 고마워요. 예. 요즘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이제 불황이 왔잖아요. 저는 그나마 이제 문조털레 이유가 있어가지고 매일 5,000명 이상씩 제 방송을 봐주시고 그러는데 다른 이제 채널들은 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이들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어떤 채널은 이제 오세훈한테 가서 붙는 이런 어리석은 짓까지 하고 있던데, 아무튼 저는 뭐 그나마 조국이 있고 조국이 또 출마까지 해줘가지고 제 고향 평택에 출마를 해줘서 뭐 매일 1일 1조국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다. 예, 제 고향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조국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현직 대통령 중엔 처음으로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조국이 기억식에 참석을 안 했다. 예, 이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식에 참석을 안 했어요. 조국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거 참 어이없는 정무적 판단이에요. 이게 뭐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하셔도, 예, 당 대표라면은, 그것도 진보 민주정당의 대표라면 당연히 뭐 만사를 제쳐놓고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명팔이 찬스잖아. 본인이 평택군에 출마를 했는데 평택 국민들이 조국을 이재명과 가까운 인물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명팔이 찬스인데, 아니 명팔이 찬스에 세월호 기억식에를 안 갔어. 아마 그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그 청와대하고 뭐 이런 그 거리가 좀 있나 봐요. 예. 국민의힘하고 조국 혁신당하고 두 곳이 참여를 안 했어요. 어? 그 매일 뭐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을 하는데 본인은 그 정보를 몰라가지고 목포에 가 있었어요. 목포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논란이 돼서 누굽니까? 우리 허재현 기자가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을 안 하면 되느냐, 세월호 파리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취지로, 왜 조국이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뭐, 해명을 하면 되죠. 근데, 이걸 가지고, 안산 세월호 기억실에 불참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본인은 목포 기억식에 참석을 했다. 이것도, 사실 좀 창피한 일이잖아. 대통령께서 참석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날 이것도 조진이 짓이에요. 이거 모진이 짓이지. 아니 어디를 가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응? 안산에 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조국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은 국군이 들어왔는데 조국은 무슨 뭐 애군이 들어왔는지 삼재가 들어온 것 같아. 조국한테는. 인생 조질이야. 뭐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사실 조국이 제가 볼 때는 사면이 안 됐으면은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면이 최악의 한 수가 됐다. 조국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운이 따른다라는 게 이게 엎어져도 돈다발로 엎어진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조국 사면했다고 막 지지율이 5% 이상 떨어지고 또 지지층 내부에서도 논란이 많았잖아요. 왜 조국을 사면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면이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가 됐잖아요. 조국이 만기 출소했으면 다들 또 사람들이 막 미안해가지고 우리 조국 도련님 힘들어서 어떡하나, 또 아주머니들 또 눈물 질질 짜고, 야 우리 조국 불쌍한데 이번에 지방선거 때 조국당 좀 찍어주자, 응? 조국 좀 밀어주자, 이런 이제 동정 눈물 정치가 가능해요. 동정표가 가능해지는데 이제 바로 그냥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조국이 몇 달 돌아다니니까 완전히 다 조져버린 거예요. 지금 하는 짓마다 모질이 짓이에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모질이가 다 있나, 참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것도 모질이 짓이잖아. 대통령께서 안산 기억식에 참여를 하는데 혼자서
다른 야당 대표들 다 안산으로 갔는데 혼자서 목포로 갔어요. 그 먼 데를. 아니 목포에 출마를 하면 내가 또 이해를 하겠어. 목포에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포에 뭐 조국혁신당 유력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혼자서 왜 목포를 가 있습니까? 이게 모질이 짓이잖아. 그래서 제가 조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해도 조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기는 내가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한 게 아니고 목포 기억식에 간 거다. 그래서 허재영 기자가 뭐 오해를 했나 보다. 뭐 이런 걸 해명하는 건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하면요. 예? 뭐 이래서 해명을 했어요. 그 지 혼자 돋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왜 이제 목포로 갔냐 하면은 그 김재현 대표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참 모자른 사람이라는 게 그 김재현 대표 진보당 이번에 평택에 출마한 김재현 대표가 한참 후배잖아. 근데 이제 거기 평택에다가 이제 초를 쳤으니까 김재현 대표를 이제 그 안산 기억식에 가면은 김재현을 만나야 되잖아. 예? 김재현 옆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 방송에서 제가 어른이 먼저 전화를 해야 되잖아. 예? 근데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김재현이 무서워가지고 안산으로 못 가고 안산에 김재현이 나타날 것 같으니까 목포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찌질하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창피하게. 그 목포에 가가지고 혼자서 여기서 추모를 하고 있어. 참 이해가 안 될 짓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더 황당한 건 이게 조국혁신당 반응이에요. 조국혁신당 선임 대변인이 허재영 기자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오지 않았다고 썼다. 아니 이거는 팩트가 맞는 얘기잖아. 팩트가 틀렸으면 이거를 비판을 할 수 있어요. 예컨대 세월호 기억식에 조국이 참석을 안 한 거는 이건 팩트야. 여기가 공식 기억식이니까 이건 팩트잖아. 근데 허재현 기자가 안산에 왔는데 안 왔다라고 기사를 썼으면 SNS에 글을 썼으면은 그건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허재현 기자는 분명히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유일하게 조국 대표만 오지 않았다. 이거는 팩트잖아. 이건 비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안산 기억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기자 입장에서 비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야. 정무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든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뭔가 진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이 없다든지 이런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혼자서 목포에 가가지고 자기 정치하는데 세월호를 활용을 하느냐.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어찌 보면 국가 공식 행사가 돼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표가 참석을 안 한 건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기자 입장에서 당연히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런데 물론 이제 요걸 나중에 좀 바뀌긴 했습니다. 안산에서 열린 처음에는 기억식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목포에서도 기억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정을 좀 한 겁니다. 안산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안산이 빠졌다고 해도 일반적인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월호 기억식은 안산에서 진행된 게 공식 기억식이기 때문에 이걸 허위 보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허재현 기자의 이 같은 행동은 조 대표가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전파할 목적을 명백히 가졌음을 보여준다. 자, 뭐 이 정도는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도입을 역설한 허위조작정보처벌법 44조 7항에 해당이 된다. 허위조작정보처벌법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여도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서 민형사상 사법체계에서도 얼마든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례다. 그걸 당장 내리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게 당 대변인이 할 얘기입니까? 예? 이게 뭐 모질이 당이에요? 예? 조국 모질이 당입니까 여기가? 여기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들쑤셔가지고 조국 혁신당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뭐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럼 허재현 글 내리고 입틀막 하면은 그러면은 조국의 어떤 명예가 회복이 됩니까? 오히려 저런 행위가 야 이거 조국 진짜 찌질하네. 예? 그러니까 별명을 하나 더 만들어준 거예요. 조국 당에서 조국 별명을 조지리가 아니고 조찌리. 예? 하나 더 만든 거야 오늘부로. 이거 대단히 찌질한 거잖아요.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조국에 더해서 조찌리가 된 거예요. 조찌리. 아니 이렇게 정치적 판단 능력이 없어요? 오늘 조국이 드디어 본인의 이제 수준에 맞는 그런 유권자들을 찾아냈습니다. 어제 이제 한동훈이 자기 수준에 맞는 유권자들하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죠. 그래서 부산에서 한동훈이 중학생들하고 재밌게 한때를 보내는 이런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는데 한동훈과 이제 조국의 모질이 배틀 과연 누가 이길까?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최고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중학생한테 인기가 있는 한동훈이 부러웠는지 자기 수준에 맞는 유권자들을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일조질이 했습니다. 일조질이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누구예요? 네, 그 참 잘 어울리는 장면이죠. 아, 참 저것도 참 탁월한 능력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웃긴 거예요. 조국과 한동훈의 공통점이 무슨 짓을 해도 웃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님도 이제 선거운동 할 때 뭐 아이들이랑 사진도 찍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시장 방문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아이들 상당히 좋아하시고 아이들하고 이제 사진 찍는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시는데 저렇게 어색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오늘도 이겼죠? 그 한동훈이 좀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지금 영상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한동훈도 부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평택군에서 조국이 지금 아주 뭐 대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1등 조선 제일 모질이는 현재까지는 이제 조국으로 굳어지는 양상인데 근데 한동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직 뭐 역전의 기회는 있어요. 우리 동훈이도 좀 분발을 해서 좋은 영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피합니다. 저게 이제 정치인이 희화화되면은 그건 끝난 거예요. 안철수가 나름 이제 비중 있는 정치인이었는데 그 희화화되면서 이제 정치 인생 뭐 지금 금배지를 달고 있긴 하지만 큰 정치를 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잖아요. 조국하고 한동훈도 저는 이제 안철수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조롱과 희화화의 대상이 돼버렸어. 뭘 해도 웃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안철수가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이거 한 방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조국은 지금 그런 수준의 사고가 하루에 뭐 하나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개그 캐릭터화 되고 있다. 조국과 한동훈이. 본인들은 뭐 대권에 꿈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치인은 희화화되면 끝나는 겁니다. 손학규 씨도 나름 괜찮았는데 그리고 뭐 괜찮은 인물이에요. 손학규 씨가 뭐 보수 정당에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 쪽에 좀 있다가 와가지고 우리 뭐 민주당에서는 그닥 그 평가가 좋지는 않지만은 그 손학규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손학규 의원과 함께 이제 정치를 시작을 했죠. 손학규 의원이 괜찮은 인물인데 이 양반이 이제 뭐 충분히 대권에도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이제 체급을 가진 인물인데 그 만덕산 한번 가가지고 그
탄광에 가가지고 예, 탄부들보다 예, 더 시커멓게 얼굴에다가 그 메이크업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만덕산을 갔다가 완전히 무슨 뭐 예, 그 무슨 산을 간다고 그러죠? 북망산을 가게 되는 예? 정치적 북망산을 가버렸어요. 만덕산이 아니라 북만산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야말로 희화화 캐릭터가 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끝났는데 정치적 생명이 저기 뭐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예. 안철수는 그날 지난 언제 선거죠? 예. 지방선거 땐가 뭐 보궐선거 땐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걸로 또 한 방 했지. 예? 선거 때만 되면 안철수는 큰 거 한 방씩은 해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때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유권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가 물론 본인이 이제 그 되치기를 한다고 한 얘기긴 한데 뭘 해도 이제 막 꼬이는 거지. 근데 이제 조국과 한동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 뭐 대선 헛꿈 꾸지 마시고 헛꿈 꾸지 마시고 이제 본인 살 길이나 이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제가 볼 때는 조국은 한동훈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조국이 평택을에서 당선이 된다. 그러니까 금배지를 단다. 이걸 정청래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한동훈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청래 입장에서 김재현이 금배지를 다는 게 더 좋을까요? 조국이 금배지를 다는 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부산에서 예, 국민의힘 장동혁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이 금배지를 다는 게 좋을까요? 민주당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국민의힘이 못 이긴다라면 한동훈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민주당이 이기는 게 좋을까요? 또 정청래는 지금 뭐 양정철하고 김재현 뭐 문씨 집안에서 뭐 이 머슴놈아 우리 도련님 살려내라 하고 막 압박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신경 쓰는 척 하지만은 정청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도련님 이번에 골로 가는 게 좋지. 응? 골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도 겉으로야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이번에 조국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가지고 문씨 집안 후계자는 내가 해야 돼. 저는 그런 욕심이 지금은 있다고 봐요. 조국이 완전히 지금 맛이 간 상황이고 조국당이 1%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조국이 여전히 뭐 대선 후보 차기 주자 뭐 여론 조사를 해보면은 조국이 뭐 1등도 하고 정청래보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친문 유권자들 다수가 조국이 친문의 상속자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뭐 정청래를 아무리 옹호하고 털레반들이 정청래를 막 지지하는 것 같아도 대권 후보로는 정청래를 선택 안 해요. 정청래는 그냥 머슴이야. 그리고 비주얼이 안 돼. 제가 털레반들은 그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 잘생긴 거에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잘생긴 사람한테. 근데 왜 나를 안 좋아하지? 털레반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얘네들은 외모 보고 막 뽑잖아. 그러면 지난번에 왜 한준호는 안 뽑았어? 털레반들 이상해. 얘네들 취향이. 예, 그래서 뭐 비주얼을 막 본인들이 중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떠드는데 막 김어준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저 싫어하고, 그 다음에 한준호 안 뽑고 추미애 뽑고 한준호 막 비난하고. 생각해보니까 앞뒤가 안 맞네 얘네들이. 사실 털레반들이 제가 털레반 최적 방송이에요. 털레반들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봐. 김어준하고 비교해보면 저는 진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죠. 제가 브래드 피트지. 김어준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뭐 완전히 무슨 뭐 이건 천사죠. 하늘에 천사가 내려온 거지. 그 정도 비주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 방송은 희한하게 또 이상한 방송을 보고 네. 그 좀 비주얼 위주로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어 저는. 그 희한해요. 방송 보면 여기 우리 한 분이 써주셨는데 예, 김어준, 주진우, 최욱 야 비주얼 끝내준다 진짜. 그래서 제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예, 그냥 지들 맘대로네. 그래서 정청래는 일단 비주얼 자체가 털레반 비주얼이 아니야. 예, 그건 뭐 어디 산적 비주얼이지 무슨 털레반 비주얼입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국 쪽으로 그 털레반들은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뭐 이재명 김민석 총리가 뭐 조국을 견제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님이 조국을 견제하고 뭐 이럴 필요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럴 필요 없는데 가장 견제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차피 조국 지지층하고 김민석 지지층은 겹치지가 않아. 예, 이미 갈라질 대로 갈라졌어요. 가르마가 쫙 홍해처럼 갈라졌어. 그래서 김민석 지지층은 조국을 이미 싫어하고 조국 지지층은 김민석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털레반들은 김민석을 싫어하고 뉴 이재명은 조국을 싫어해요. 이게 이제 거의 굳어진 구도기 때문에 조국하고 김민석은 겹치는 게 없어요. 근데 정청래하고 조국은 겹치잖아. 그래서 만약에 이게 대걸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정청래 조국의 적은 정청래입니다. 정청래의 적은 또 조국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국이 나락으로 가면은 조국이 이번에 금배지를 못 달면은 가장 큰 수혜자는 정치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수혜자는 정청래예요. 털레반들은 이걸 몰라. 어? 애들이 수준이 너무 초딩 수준이어가지고 이런 이제 정치적 역학관계 자체를 해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이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정청래의 적은 조국이에요. 정청래가 저는 조국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땐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평택에서 조국이 이기는 거 쉽지 않다. 민주당이 설령 금배지를 진보당에 주는 한이 있어도 조국은 이번에 보내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진 거는 울산에서 지금 평택에서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진보당이 왜 이렇게 저는 대승적으로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울산에서 지금 후보 단일화 토론회가 진행이 되잖아. 이거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진보당이 딜을 할 게 없어졌어요. 제 예상에는 진보당에서 울산을 양보를 할 테니 평택을 우리를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 울산에서는 이제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평택하고는 이제 별개 문제가 된 거예요. 울산과 평택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평택은 후보 단일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황교안,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황교안이 10% 이상 두 자리 지지율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굳이 울산이 경선으로 정리될 상황이니 민주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진보당이 지금 두 자릿수 이상 가져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진보당이 두 자릿수 이상을 가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완주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승리를 할 수 있는 상황. 오자 구도에서는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자 구도로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4등, 5등? 꼴찌 유력이 조국이에요. 왜냐면 진보당 표는 조직표여가지고 노동자 조직들의 노조 조직표예요. 그래서 지금 김재현 후보가 10%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민주당 후보가 나오면은 민주당은 30% 이상 득표를 합니다. 그럼 조국이 가져갈 게 없어요. 한 자릿수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 지금. 꼴찌예요, 꼴찌. 5등 하면 끝나는 거지. 황교안 밑으로 가면은 진짜 조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저는 한동훈도 지금 쉽지 않다. 국민의힘에서 장도혁이 민주당에 금배지를 주는 한이 있어도 한동훈을 죽여놔야, 장도국이 지금 미국 가갖고 주접 떨고 생쇼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비상식적인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전환길, 그러니까 그 정금자들만 보고 정치를 하면은 당권 대권 가져온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장동혁이 바보가 아니야. 전환길이랑 고성국이랑 장동혁이랑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바보 유권자들, 정신 모자란 이 유권자들만 보고 정치를 해도 당권 대권을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30%는 장동혁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30%만 있으면은 당권 대권 다 가져가지. 근데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참패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한동훈이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면은 한동훈이 완전히 보수의 희망이 돼버려. 장동혁은 이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동혁의 지금 적은요,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정청래도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해봐야 못 이기고 이번 지방선거는 이미 포기한 상황이고, 장동혁의 적은 정청래의 적이 조국인 것처럼 장동혁의 적은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을 절대 살려두면 안 돼. 그래서 누구를 내세워서라도 저는 이제 한동훈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이나 조국이나 제가 볼 때는 무슨 계산법으로 본인들이 출마를 해서 승리를 한다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초딩 수준인 거예요. 정치 수준이. 초딩, 유딩 수준, 중딩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다. 이건 100% 지는 싸움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